들으시는 음성은 AI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음성입니다. 우리가 탄 배는 서서히 헬싱키항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유난히 많은 갈매기들이 큰 배가 가까이 오니 기뻤는지 같이 놀자고 우리를 반겨줍니다. 이 배 14층의 수영장인데 아직 이른 시간이기도 하지만 날씨가 추워서 텅텅 비어 있습니다. 수영장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배 우편에는 엘리베이터에 매달려 바다 위에 떠있는 오렌지색의 식당이 이 배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 식당은 필요에 따라 아래로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멀리 바이킹 크루즈선이 항구에 접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셀레브리티 에이펙스 호이 15층에는 달리기나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트랙이 있는데 4바퀴 반을 돌면 1마일, 1.6km의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루프탑 가든도 선 밑쪽에는 루프 가든, 지붕 정원이 있는데 생나무와 쇠붙이 등으로 장식되어졌고 승객들이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소파와 커피 테이블이 있네요. 그런데 역시 기온이 낮아서인지 아무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식당에 내려와 창밖으로 지나가는 소형 크루즈 선박들을 보며 배가 항구에 들어가길 기다립니다. 헬싱키항으로 우리 배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합니다. 또한 헬싱키는 영국 잡지 마너켈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숲으로 덮여 있어서 유럽에서 가장 나무가 빽빽히 덮여 있는 나라이고 또 산림이 가장 중요한 천연 자원이라 합니다. 한때 전 유럽을 휩쓸었던 노키아 전화기도 바로 핀란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조선 산업이 아주 발달하여 전 세계의 가장 큰 크루즈 배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좌현 포트 쪽으로 핀란드 해군 함정 한 척이 출항하고 있습니다. 헬싱키는 그리 크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시내까지 가면 도보로도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에서 도심 중앙까지 유료 셔틀버스도 있고 또 하포프도 있네요. 버스를 타고 한 블럭을 지나니까 벌써 헬싱키 시내 전차들이 제법 분주히 다니는 것이 옛날 서울 종로에 다니던 전차를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잠깐. 이 사진은 1960년대까지 운행되었던 서울의 전차 모습인데 어쩌면 핀란드 사람들이 서울의 전차 색을 카피한 것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헬싱키는 그리 크지 않은 도시이고 시민들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버스는 계속 시내를 향해 달리다. 카우파 광장이라는 도심 마켓 광장 앞 신호등에 섰는데 이곳은 마켓뿐 아니라 놀이공원도 있고 근처 구경할 만한 섬들로 가는 선박들도 많이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 헬싱키 콘서트 홀 근방에서 내려서 공원 쪽으로 가는데 우선 보이는 것이 콘서트 홀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시벨리우스 아카데미,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리고 핀란드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헬싱키 콘서트 홀 전면입니다. 전광판에는 어디에 있던지 음악을 즐기세요 라는 광고가 핀란드어로만 나오기에 제가 영어와 한국어로 나오도록 요수를 부려보았습니다. 그 앞에 언뜻 보면 물고기 같은 조각물이 있는데 이것은 송트리라고 좀 의아한 명칭을 붙여놓았습니다. 갈매기는 역시 생선을 좋아하는가 봅니다. 핀란드 국회의사당도 이곳에서 잘 보입니다. 전쟁 영웅이며 국왕을 지낸 만네르하임 동상이 있고 그 오른편에는 유명한 건축물 중 하나인 헬싱키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매기들이 모여드는데 삽시간에 큰 때가 되어서 혹시 저를 공격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겁이 잠시 들었습니다.
비둘기 떼가 아니고 이렇게 갈매기 떼가 날아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핀란드에는 독특한 건축물이나 예술 작품이 많은데 대부분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뮤직홀 주변에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어서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핀란디아 홀 모습입니다. 다음은 작곡가 시벨리우스 모뉴먼트를 그가 작곡한 교향시 핀란디아를 들으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헬싱키 올림픽 스타디움입니다. 1940년 하계 올림픽은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개최권을 반납함에 따라 이곳 헬싱키로 변경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대회가 취소되는 우여곡절을 지나 12년 뒤 1952년 하계 올림픽 주경기장으로 사용되었다 합니다. 다음에 가는 곳은 헬싱키 대성당, 수상 집무실, 헬싱키 대학 메인 빌딩, 러시아 차르 알렉산더 2세의 동상이 있는 세니트 스퀘어 즉 원로원 광장입니다. 가장 돋보이는 건물은 헬싱키 대성당인데 개신교 중 하나인 루터란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지붕 둘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조각상이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광장 중앙에는 러시아 황제였던 알렉산더 2세 동상이 있는데 그는 러시아 차르였음에도 핀란드 사람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동상 너머로 보이는 건물이 알렉산더 차르의 가문과 관련이 있었던 건물인데 지금은 수상 집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합니다. 자, 이 광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한 블럭을 걸어가 도심마켓 광장으로 가서 헬싱키 시청을 배경으로 증명사진을 한 장 남겼습니다. 좀 더 나가면 동쪽의 높은 곳에 위치한 핀란드 정교회 성당이 보입니다.
건물 전체가 붉은색 벽돌로 지어져 있고 양파 모양의 지붕과 황금으로 번쩍이는 첨탑이 멀리서도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켓 광장엔 주로 관광객들 상대의 여러 기념 상품을 파는 곳과 포장마차를 연상케 하는 먹거리를 파는 작은 천막들로 꽉 차 있습니다. 포장마차가 생각나서 한 곳에 들어가니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들어가 헬싱키 음식 한 접시를 먹어보았지만 맛은 노 코멘트가 좋을 것 같네요. 헬싱키 시청을 배경으로 러시아의 알렉산드라 황후가 헬싱키를 처음 방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쌍두 독수리의 황금 동상이 있는 오벨리스크입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도 다 되어서 다시 버스를 타고 배로 돌아갑니다. 가는 동안에 헬싱키의 시가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아쉬워합니다. 오는 중간에 좀 작은 크루즈 배와 그네의 섬을 다니는 페리 터미널을 지나는데 이번 항해에서 자주 보는 배가 마침 보입니다. 핀란드인들의 빼놓을 수 없는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사우나인데 크루즈 터미널 바로 앞에 아주 큰 사우나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우나에서 땀을 빼고 바다로 직접 뛰어들기도 한다네요. 돌아가는 버스는 크루즈배에 점점 가까이 다가갑니다. 크루즈에서 좋은 점 한 가지는 밖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방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란다로 나가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이 배는 여느 크루즈배와 좀 달리 4개의 메인 식당이 있는데 각각 그리스, 미국, 이태리, 그리고 프랑스식의 요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메인 식당이 아닌 14층 오션뷰 카페 뷔페 식당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녁 후 오늘은 트리 오브 라이프라 하는 쇼를 관람합니다. Showcasting Tree of Life! 황혼에 멀리 지나가는 다른 크루즈 선박을 보고 수평선 넘어 지는 해를 보면서 하루를 마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북유럽 6개국 크루즈 제3편인 에스토니아 탈린 편이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